네, 이제 청원경찰법 진행합니다. 네. 이 부분 청원경찰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도 마찬가지면 경비법도 마찬가지지만 청원경찰법은 철저하게 조문 밖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 위주로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간경비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경비론의 내용과 이 청원경찰법의 내용은 대부분 다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원경찰법은 크게 이제 청원경찰법, 그렇죠? 법, 그렇죠?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다 나오는 이건 이제 행자부령이라고 하죠. 이건 대통령령이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하고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제 이 법 세 개를 3단 비교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이거 가지고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의 정의부터 이제 이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청원경찰의 개념. 청원경찰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이 경비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머니. 그죠?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경비는 가드를 말하는 거예요. 가드.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렇죠? 경영자가, 그죠?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그죠? 네. 경영자가, 그래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되죠? 국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그래서 국공, 그렇죠? 국가기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뭐라고 되어 있죠?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래서 국외는 아닙니다. 국외 주재 외국기관이 아닙니다. 미국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국외 주재는 아니고 국내 주재, 대서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은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 그렇죠? 행자부령에 들어간 중요시설 장소에 뭐가 있죠?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그렇죠? 수송시설, 금융보험을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은행이라고 그랬죠. 은행,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대표적인 게 방송국이죠. 방송국. 그렇죠. 은행. 그렇죠. 방송국. 이런 데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학교 등 유경시설.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네. 병원.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해서 고도의 경비에 필요한 중요 사업체 또는 장소. 그렇죠. 알아두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와 청원경찰법, 청원경찰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경우를 제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특수한 법 몇 개 빼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렇죠?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은 그렇죠. 이러이러한 법 외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본다.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됐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직무 있죠. 네. 그래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이 있는 청원주. 그래서 이 청원주라는 거는 이 경비업법에서의 시설주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것으로서
청원했다는 건 내가 이제 경비 좀 해줘라고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설주와 비슷한 겁니다. 배치된 기관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에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감독을 받아. 그렇죠? 경찰서장의 감독이죠. 관서장이 아니죠. 이 관서장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경비업법에서는 관서장이라는데 여기는 경찰서장입니다. 그 경비관 안에 만에 그렇죠? 경비관만. 그렇죠? 밖에서는 아니죠. 밖은 아닙니다. 그렇죠? 밖은 아니에요. 그렇죠? 만에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그렇죠?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일단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수사 업무나 이런 걸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수사 업무나 이런 걸 담당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복무 보세요. 복무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58조 1항, 60조, 66조, 경찰공무원 18조의 규정. 그래서 경찰공무원 18조는 어떤 거죠? 거짓보호금지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거짓보호금지, 그렇죠? 거짓보호, 그렇죠? 직무를 갖다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뭐 거짓보호금지 그런 것들이죠. 예. 57조는 뭐야? 복종의 의무죠. 예. 58조는 직장이탈 금지. 그래서 복장, 복직, 비집이라고 하죠. 복직, 그죠? 비집. 그래서 복장, 복종 의무, 그죠? 직장, 이탈 의무, 비밀 엄수 의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집단 행위의 금지, 그죠? 복직, 비집, 그죠? 복직, 비집, 건데, 건은 뭐야? 국가공무법이 아니라 경찰공무법. 이건 국가공무원법이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상기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 규칙을 따른다. 그죠? 네. 취업 규칙. 네.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뭐야? 은행 사교 이걸 갖다가 뭐야? 취업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거 외에 네, 됐어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근무 요령입니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에 수사활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수사활동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예. 그렇죠? 예. 수사활동을 하면 안 돼요. 자체 경비하는 입초근무자. 그렇죠? 예. 게이트죠, 게이트. 입초근무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입초근무자는 뭐 합니까? 경비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 내부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그렇죠? 서서 있는 거죠. 서서. 순찰해 아니에요. 순찰 일단 안 하죠. 네. 순찰 근무자가 있죠. 순찰 근무자가 순찰하겠죠. 청원적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죠? 예. 이 순찰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 순찰을 해야 돼요. 정선. 예외적으로 난선이라든지 또는 뭐예요? 필요할 때 요점 순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험 문제가 이걸 바꿔서 내죠. 그렇죠. 정선 순찰이 예외고 원칙적으로 난선 순찰이라든지 요점 순찰을 한다. 틀렸죠. 네. 필요할 때는 뭡니까? 필요시에 난선 순찰과 요점 순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
그다음에 대기 근무자 있죠. 대기 근무자. 대기 근무자는 집에서 대기합니까? 아니죠. 집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경비 구역 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뭡니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합니다. 그렇죠.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청원경찰에 보고 있어야죠. 그렇죠. 자,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될 모든 보고는 자, 이게 중요하죠. 급하기 때문에 그죠? 경찰서장에게 그렇죠? 예. 서면 보고 전 지체 없이 구두 보고를 합니다. 구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비업법에서는 다 서면 보고였는데, 그죠? 여기서는 구두 보고가 들어가죠. 유일한 구두 보고입니다. 왜? 긴박한 상황이 많아서. 긴박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다. 2번. 업무 처리 및 자체 경비를 하는 손해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쓸 때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비 전화의 가설인데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배치된 경비자를 가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한라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비 전화 가설. 누구 요청이에요? 그렇죠? 네. 청원주의 신청. 누가 부담하죠? 청원주가 부담하죠. 이게 옛날에도 맨날 이제 누가 경비업자가 부담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부담한다. 다 안 됐었어요. 알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와 임용인데요. 배치와 임용. 청원의 배치 신청.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그래서 배치 신청인데,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청원경찰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 배치를 신청한다. 그렇죠? 네. 예비 청원주는 배치 신청. 그렇죠? 네. 배치 신청하죠. 자, 그럼 청회 배치 신청 등 청회 배치를 받는 자는 청회 배치 신청서를 갖다가 뭡니까?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뭡니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행정자표를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소재를 관할한 경찰서장과 또 지방경찰청장에 배출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배치형 둘 이상의 이 경우에는 그렇죠? 주된 사업장에 관할 밑줄 관할 경찰서에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단일 사업장일 때는 경찰관청장.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경찰관서장한테 이제
소장한테. 그렇죠. 단일 사업장이 아닐 때는 그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 있을 때 경찰에서 지방경찰청장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 군데일 때는. 그렇죠. 똑같은데, 그렇죠.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천하고 서울에 걸쳐 있다. 근데 내가 회사가 서울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거쳐서 경찰청, 지방경찰청장 가는 거죠. 이것도 지방경찰청인데 왜 주된 사업 소재죠.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인천 서울인데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 쪽에 있는 자기가 서초구다. 그러면 이제 서초경찰서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됐죠? 평면도랑 배치계획서 일부. 그렇죠? 서류는 배치계획서. 그렇죠? A 플러스 B죠. 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한 부씩. 두 부는 필요 없습니다. 각각. 그래서 청원경 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본사가 있는 서울에다 제출하면 돼요. 대부분 서울이 많으니까 지방이 본사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서울에다. 배치 결정 및 요청. 그렇죠? 그럼 지방경찰청장이 어떻게 돼요? 배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이때부터 뭐야? 총원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여기 예비 총원주였죠. 총원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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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배치 결정이 요청인데 요청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얘가 얘한테 예비 총원장한테 너네 청원경찰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죠? 똑같아요. 예.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배치 및 이동.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했을 때는 배치지 경영 종주의 배치를 관한 경찰서의 사실을 통보한다. 이제 배치 통보죠. 배치 통보. 총원주는 이제 관할 경찰서장에게 배치를 통보하죠. 배치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동했을 때도 뭡니까? 마찬가지도. 이동도 통보죠.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경찰관서에 통보해주면 되죠. 네. 누구? 전출지, 전입지. 전출지가 아니라 들어오는 거. 전입지를 기준합니다. 전입지 통보해줍니다. 자, 이쪽으로 옵니다라고. 그렇죠? 자, 그렇죠? 신규는 뭐예요? 배치 통보할 때 당연히 뭐예요? 배치 통보는 배치지죠. 배치지를 기준하겠죠. 당연히 배치지를. 배치지를 달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의 폐지. 4번 배치의 폐지죠. 자, 청원주는 그렇죠. 청원주는 동그라미 치고 배치의 폐지. 배치의 폐지죠. 이제 배치 폐지했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청원경찰의 신분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실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할 게 이제 노동관계 보호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 배치 폐지하거나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이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됐을 때, 이랬을 때 뭡니까? 배치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청원주가. 그렇죠? 다른 예외는 있어요. 월급이 비싸다고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예외가 있어요.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뭘로? 특수경비원으로 바꾼다. 이거는 뭐예요? 고용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예, 이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는 변동 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 이전인데 변동 인원이 없어요. 없이. 그럼 딴 데 갈 때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고용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청원주가 청원경찰 배치를 감축하였을 때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되고, 그렇죠? 알려야 됩니다. 경찰에 알려야 되고, 그 사업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일 때는 그 배치 폐지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지방경찰청장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요청했을 때는 폐지 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왜 내가 폐지를 하게 되는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원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이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다른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 유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치되는 등 고용보장을 해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배치 폐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고용보장에 힘써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고. 누가? 청원주가. 알겠죠? 예. 그렇죠. 5번에 근무 배치 등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는, 그렇죠?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 위임할 수 있어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임돼도, 근무 배치 위임이 되더라도 위임, 누가? 청원주가 누구에게? 경비업자에게. 근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 준다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업자를 내가 쓰고 있는데 얼마? 200 받고 있는데 너네는 뭐예요? 250 받고 있었으니까 200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 한번 딱 해보면요. 네, 전체 정리 해보면은. 자, 경찰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부담해요? 즉,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청원경찰에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시설들, 국외에 있는 시설들 해당되지 않죠. 은행이나 방송국 같은 데서 청원경찰 경비를 요청할 수 있죠. 자, 청원경찰의 신분은요. 신분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몇몇 외에는 공무원을 전용한다? 공무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원주라는 건 뭡니까? 경비업법의 시설주와 유사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장이라고 하죠. 이제 경비업법은 관서장이라는데, 그래서 이건 경비역 안에서만 뭡니까? 이 청원경찰의 업무를 해야지 밖에서는 할 수 없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게 뭐예요? 거짓보고 금지 조항이 적용돼요. 그렇죠? 복직 비집 중요하죠.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 이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비밀 엄수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이 네 가지는 뭐예요? 다 청원경찰이 지켜야 될 규정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공무원법 적용 등도 있지만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뭐예요? 이 회사의 사규인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현재 근무할 때는
입초 근무자라고 해서 말뚝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서서 근무를 쓰게 되는데 순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순찰 근무자는 뭡니까? 단수 또는 복수로 순찰을 돌게 되는데 정선 순찰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난선 순찰이라든지 요점 순찰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가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근무자는 뭐야?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경비 근무 구역 내에 있습니다. 경비 근무 구역 내.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대기 근무자. 그래서 입초 근무자, 순찰 근무자, 대기 근무자, 그렇죠? 셋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초원경찰의 보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 보고 같은 경우에는 다 서면 보고 원칙인데 워낙 긴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장에게 서면 보고 전에, 그죠? 지체 없이 뭐 한다? 구두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긴박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고를 하려면 전화가 좀 필요하겠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해서 경비 전환을 가설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원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청원주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업자의 부담이라든지 경찰서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청원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청원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됐죠? 네. 청원 경찰을 우리가 배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예비 청원주가 될 사람들, 이 시설주들은 배치 신청을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에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하나의 사업장일 때는 그 관할 사업장에서 뭡니까? 경찰관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이고,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은행 본점 같은 경우에 지점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본점의 지방경찰청장에게 관할 주경찰서장, 본점이 있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은 얘네들이 배치 신청이 없더라도 배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너네 필요하지 않니? 청원경찰. 얘네들을 배치 폐지할 때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왜 폐지하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할 때 서류는 배치 신청할 때 서류는 평면도랑 배치 계획서 2개인데 이건 각각 1개씩 제출해도 둘 중에 선택해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2부 제출하는 건 아니고 1부 복사하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서류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결정을 합니다. 배치 결정을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청원주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청원주. 청원주는 이제, 청원주는 이제 청원경찰을 배치했을 때는 배치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한테. 근데 내가 이제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동도 통보합니다, 이동했을 때. 딴 데로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는. 그럼 전출지가 아니라, 나가는 데가 아니라, 배치지가 아니라, 새로 들어간 전입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지.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배치 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배치 폐지 및 감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주의할 것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근데 청원경찰을 폐지하고 특수경비원을 바꾼다든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전되는데 변동 인원이 없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뭡니까? 있는 사람들을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설령 나가더라도 고용보장에 배려를 해서 다른 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가급적 다른 일들 중에서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 청원경찰을 종사할 수 있도록 청원주는 고용보장을 배려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근무배치 위임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원주가 귀찮으니까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업무를. 그죠? 제가 귀찮으니까. 주인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냐면 예를 들어서 형제에 있는 뭡니까? 청원경찰이 200 받고 있는데 250 받고 있는데 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200 받고 있다. 경비업자가 갖고 있는 특수경비원이. 그래서 너는 특수경비원으로 전환해라. 왜? 월급을 깎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원경찰법에서 이제 배치 부분과 배치 폐지 부분까지 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근무 배치 위임이라든지, 그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의 중요시설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는 부분. 위임할 수는 이때 뭡니까? 불이익을 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까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아까 지금 배운 내용은 청원경찰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경비부담에 대한 문제, 그죠? 그
그 다음에 용어의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경우와 국가공무법에 적용되는 4가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취업규칙에 적용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용어들, 그렇죠? 입초근무자, 순찰근무자, 대기근무자 하는 일들, 그렇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의 특이점, 그렇죠? 구두 보고한다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전화가설의 비용 부담의 문제,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의 절차, 그죠? 그 다음에 신고를 배치 통보를 누구에게 하는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치 폐지할 때는 청원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마쳤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청원 경찰의 임용 부분, 어떻게 임용이 되는지, 그렇죠? 이 부분들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쇼트 하겠습니다.